관세 폭탄도 막지 못한 한국의 가전제품. 미국 할머니들이 젊어지는 비결은 바로 이것. 65세 마사의 부엌에서 시작된 충격적 변화. 그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사 윌슨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고 오하이오 콜럼버스의 조용한 교외 지역에서 남편 조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기계 회사에서 은퇴했고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손맛이었습니다. 특히 저의 수제 피클은 가족 모임이나 교회 바자회에서 항상 인기 품목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그 자랑스러운 손맛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자들에게 보내려고 만든 피클이 일주일도 안 되어 시큼하게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는데도 말이죠. 처음에는 재료 탓인가 싶었습니다. 더 신선한 오이를 사고 소금 배합을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50년 넘게 써온 제 할머니의 비법이 갑자기 효력을 잃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나이 들면 모든 게 변하는 법이라며 웃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남편의 은퇴자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건너편 테이블에 처음 보는 동양인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우리 동네로 이사 온 박 씨 부부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작은 통에 담아온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빨갛고 맛있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김치예요.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처음 맛본 김치의 알싸한 맛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맵지만 상쾌하고 시큼하지만 깊은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선함이 놀라웠습니다. 이걸 얼마나 오래 보관하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건 3주 전에 담근 거예요. 한 3개월은 더 먹을 수 있죠. 3개월이라니. 제 피클은 일주일도 못 버티는데 말입니다. 비결을 물으니 박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바로 김치 냉장고예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필수품이죠. 김치 냉장고라.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위해 특별한 냉장고를 따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해 발효 과정을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한번 구경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호기심에 이끌려 박 여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게 된 그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상자는 마치 미래에서 온 물건 같았습니다. 내부는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칸마다 다른 종류의 김치가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온도를 정확히 조절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음식마다 최적의 보관 모드까지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에요. 식품의 생명력을 지켜주는 첨단 기술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피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큰 발견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걸 살 수 있을까요? 박 여사의 대답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미국에 정식 수입되는 모델은 극히 적고 최근 강화된 수입 가전제품 관세로 인해 가격이 2배 이상 뛰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피클 문제를 넘어 그 신기한 한국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김치 냉장고를 구해보리라고 말입니다. 며칠 동안 김치 냉장고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미국 내 한인 마켓에서 소형 모델을 구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1,800라니. 일반 냉장고보다 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관세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조지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은퇴 후 우리는 절약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런 사치품에 돈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지는 겨울이 오면 지하실에 피클을 보관하면 될 거라 했지만 저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딸 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황을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김치 냉장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사의 이웃에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있었고 그 집 남편이 다음 주에 사업차 서울로 출장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도운 것 같은 기회였습니다. 엄마, 데이비드에게 부탁해 볼까요? 한국에서 직접 사오면 관세도 적게 들지 않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김치 냉장고는 작은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리사에게 부탁했고 그녀는 흔쾌히 데이비드에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리사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소형 김치 냉장고를 사와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세 없이 $800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운송비와 세관에서의 일부 세금은 별도로 내야 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3주가 지났습니다. 데이비드가 한국에서 돌아왔고 김치 냉장고도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관에서 이 낯선 가전제품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한다며 통관이 지연된 것입니다. 게다가 개인 사용 목적이라 해도 정식 수입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데이비드에게는 구매 비용을 지불한 상태였고 추가로 $300의 관세를 내야 한다니 부담이 컸습니다. 고민 끝에 조지와 상의했고 그는 처음으로 이 계획에 동조해 주었습니다. 당신 표정을 보니 그냥 포기할 것 같지는 않군. 그냥 내자고. 당신 손맛을 되찾는 게 더 중요해. 마침내 김치 냉장고가 우리 집에 도착한 날,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자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아 주방 한쪽에 놓기에 적당했습니다. 설명서는 모두 한국어였지만 다행히 그림으로 된 설명이 있어 기본 작동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가 도와주어 전기 연결을 마치고 전원을 켰습니다. 부드러운 모터 소리와 함께 푸른 디지털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신기한 기계가 우리 부엌에서 작동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제 피클 레시피로 이 기계의 진가를 시험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한국의 기술이 제 오래된 조리법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그 결과가 무척이나 기대되었습니다. 서둘러 오이와 향신료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오래된 레시피 노트를 꺼내 성경책을 대하듯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 적힌 글씨는 희미했지만 그 비법은 제 마음속에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이를 깨끗이 씻고 소금물에 담가 놓은 뒤 마늘, 딜, 겨자씨, 그리고 비밀 재료인 포도 잎을 준비했습니다. 피클 항아리를 소독하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한국의 냉장고가 제 피클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너무 허황된 기대를 품은 건 아닐까? $800가 넘는 돈을 헛되이 쓴 것은 아닐까? 그래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모든 재료를 층층이 쌓고 끓인 소금물을 부어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발효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일반 냉장고에 넣었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문을 열고 피클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안쪽에 배치했습니다. 설명서를 다시 살펴보니 발효식품 모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피클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 선택했습니다. 디지털 화면에 온도와 습도 설정이 표시되었고 마치 자신이 무엇을 보관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조건을 맞추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반 냉장고에서는 이맘때쯤이면 벌써 피클이 물러지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김치 냉장고 문을 열고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상쾌한 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한 조각을 건져 맛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완벽한 맛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적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조지를 급히 불러 맛보게 했고 그의 눈도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놀랍군.
30년 전에 먹던 그 맛이야. 마사, 이 한국 기계는 정말 마법 상자 같아. 더 확신을 얻기 위해 2주를 더 기다렸습니다. 보통 이 시점이면 피클은 이미 먹기 힘들 정도로 변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피클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맛은 더 깊어지고 복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기를 얻어 다른 발효식품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워크라우트를 담그고 수제 요구르트도 만들어 김치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결과는 매번 놀라웠습니다. 마치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발효된 식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손자들이 방문했을 때 피클을 대접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시중에 파는 피클만 먹다가 제 수제 피클을 맛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의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놀라운 효과는 피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일과 채소의 신선도도 일반 냉장고와는 비교할 수 없이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딸기는 일주일이 지나도 싱싱했고 양상추는 2주가 지나도 아삭했습니다. 심지어 치즈의 풍미도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이웃 베티가 차 한잔하러 왔을 때 자랑스럽게 제 새로운 발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베티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냉장고를 하나 더 둘 필요가 있냐며 의문을 표했지만 제 피클을 맛보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피클은 처음이야. 어떻게 만든 거니? 베티에게 김치 냉장고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기계가 어떻게 식품의 맛과 신선도를 완벽하게 유지하는지, 그리고 관세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어 이것을 구했는지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베티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나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이런 관심이 있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 놀라운 발명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베티의 질문은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우리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베티가 제 피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모임에서는 여러 이웃들이 궁금증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교회 바자회가 다가오고 있었기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보존식품, 비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발효음식 클럽은 생각보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첫 모임에는 10명이 넘는 이웃 아주머니들이 각자의 수제 발효식품을 들고 왔습니다. 평소 인사만 하던 사람들과 갑자기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 신기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비법과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김치 냉장고를 소개했을 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 냉장고와 뭐가 다르냐는 의문들이 있었지만 제가 준비한 3가지 피클, 일반 냉장고에 보관한 것, 지하실에 보관한 것, 그리고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 것을 비교 시식하게 했더니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피클은 명백히 달랐습니다. 아삭함과 깊은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나머지 2 종류는 어설프게 발효되어 맛이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3분이나 김치 냉장고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구매하면 너무 비싸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사와도 세관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모두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효음식 클럽은 매주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인원이 20명으로 늘어 저희 집 거실로는 부족해 교회 부엌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발효식품 레시피를 가져왔고 저는 김치 냉장고에 그것들을 보관해보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코울슬로, 된장, 사워크라우트, 콤부차, 심지어는 치즈까지 김치 냉장고는 모든 발효식품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의 노년층 사이에서 이 모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모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마을 연례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발효음식 클럽은 공동 부스를 차려 수제 발효식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제 피클과 클럽 회원들의 다양한 발효식품이 테이블 위에 아름답게 진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저희 부스는 바자회의 인기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 피클은 오전에 준비한 100병이 정오도 되기 전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특별한 맛의 비결을 물었고 자연스럽게 김치 냉장고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까지 저희 부스를 방문해 발효 음식 클럽과 김치 냉장고에 대한 기사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조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사, 당신이 이제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되었군요. 다음엔 김치 냉장고 판매점을 열어야 하나?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을 심었습니다. 정말로 관심 있는 이웃들을 모아 공동 구매를 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관세 부담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발효 음식 클럽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이 생각을 꺼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15명이 즉석에서 관심을 보였고 그중 8명은 진지하게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계사 출신인 줄리아가 나서서 공동구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각자 부담하는 비용도 낮아지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피클 맛을 살리려던 개인적인 노력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우리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놀라운 기술, 김치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줄리아의 공동구매 계획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회원들 중 한 명의 사촌이 다음 달 서울로 출장을 간다는 소식에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8대의 김치 냉장고를 어떻게 가져올지가 큰 문제였습니다. 개인 여행자가 그렇게 많은 제품을 한 번에 가져올 수는 없었고 정식 수입 절차를 밟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는 지역 노인센터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센터 관장인 토머스 씨는 우리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특히 김치 냉장고가 노인들의 건강식품 보관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범 도입해 볼 만하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노인 건강 관련 물품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시의회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토머스 씨의 도움으로 일이 급진전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노인 건강 증진 시범 사업으로 인정받아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식 수입 절차를 통해 김치 냉장고 10대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2대가 더 추가된 것은 노인센터에서 2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문 후 6주가 지났을 무렵 드디어 제품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모두가 노인센터에 모여 설레는 마음으로 제품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 놀랐지만 기능은 제가 사용하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모델은 영어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노인센터에서는 건강 발효식품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치 냉장고 사용법과 피클 담그는 방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눠주는 기쁨이 점차 커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클럽 회원들의 건강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천연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소화 문제를 호소하던 분들의 증상이 완화되었고 면역력도 향상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김치 냉장고만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발효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분명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 의사인 캐롤린 박사도 우리 모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발효식품이 노인들의 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우리의 활동을 의학적 관점에서 지지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노인들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를 넘기며 우리 모임은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8명이었던 회원이 30명으로 늘어났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빙햄턴이나 스키넥터디 같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의 김치 냉장고와 발효식품을 구경했습니다. 공동구매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김치 냉장고를 구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 가는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 소량으로 들여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그 비용을 감수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가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금액이 결코 아깝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 김치 냉장고를 구매할 때의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그것이 제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신선한 발효식품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 덕분인지 몸이 더 가볍고 건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센터에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피클 맛을 살리려던 개인적인 시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먼 나라 한국에서 온 특별한 냉장고 덕분이었습니다. 초여름이 되자 뉴스에서는 미국과 한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가 추가로 인상될 것이라는 발표에 우리 발효식품 클럽 회원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미 두 번째 공동구매를 계획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줄리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새로운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김치 냉장고 가격이 최소 30% 이상 오를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미 부담스러운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많은 회원들이 구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우울한 분위기로 흘러가던 중 평소 조용하던 로버트 씨가 의미심장한 제안을 했습니다. 현지 생산을 고려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전 가전제품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그는 김치 냉장고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관세는 완제품에 부과되지만 부품을 따로 수입해서 조립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로버트의 제안은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직접 가전제품을 조립한다는 발상이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지만 곧 현실적인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기사 출신, 목공 경험자, 심지어 디자인 전문가까지. 우리 클럽 안에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검토 끝에 우리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핵심 기술 부품은 한국에서 수입하고 외관과 단순 부품은 현지에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로버트는 한국 제조사에 연락해 기술 협력을 타진했고 놀랍게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센터의 빈 창고가 우리의 작업장이 되었습니다. 시는 이 프로젝트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정해 약간의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은퇴한 목수, 전기기술자, 기계공들이 모여 작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술이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시제품 제작에는 예상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도면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고 한국어로 된 기술 문서를 번역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박 여사의 남편이 통역을 도와주었고 덕분에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8주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첫 콜럼버스식 김치 냉장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외관은 다소 투박했지만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온도 조절과 습도 유지 기능이 원래의 제품과 거의 같았고 전력 소비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제작 비용은 수입품의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뜻밖의 성공에 모두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제는 마을 전체의 프로젝트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은 노인들의 기술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를 다루었고 심지어 주 전체 뉴스에서도 짧게 소개되었습니다. 이웃 도시에서도 문의가 왔고 다른 노인센터에서 우리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관심 덕분에 우리는 시니어 테크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O 다른 지역 projeto Juntos 노인들에게 Educar, que 김치 premia 냉장고 조립 todas as 방법을 áreas da 가르치는 educação. O 자리였습니다. projeto Juntos 처음에는 5명이 참가했지만 점차 참가자가 늘어 한 번에 15명씩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콜럼버스식 김치 냉장고는 소문난 물건이 되었고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영리 협동조합 형태로 소규모 생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수익금은 노인센터 발전과 회원들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무역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세의 장벽을 넘어 한국의 우수한 기술은 이제 우리 손으로 재탄생되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식 김치 냉장고의 소문이 퍼지면서 뜻밖의 방문객이 우리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식품공학과 교수인 앤더슨 박사였습니다. 노인들이 직접 만든 발효식품 보관 기술에 학문적 호기심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우리의 김치 냉장고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발효 과정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적 원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 우리 냉장고의 성능을 과학적으로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2달 후 대학 실험실에서 진행된 테스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콜럼버스식 김치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에 비해 발효식품의 유산균 활성도를 평균 42% 높게 유지했고 항산화 물질 보존율도 35% 높았습니다. 이는 원래 한국산 제품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이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고 시니어 테크 혁신상이라는 지역 대회에 우리를 추천했습니다. 평생 학문적 관심을 받아본 적 없는 우리 노인들에게는 무척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로버트가 대표로 나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놀랍게도 우리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상금 $5,000는 생산 설비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온도 제어 시스템을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었고 외관도 더 세련되게 개선했습니다. 이제 콜럼버스식 김치 냉장고 2.0은 외형만 봐서는 수입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온습도 제어 기술이 와인이나 치즈 숙성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와이너리 주인인 톰슨 씨가 우리 냉장고로 와인 숙성 실험을 해본 결과 풍미가 더 깊고 균일하게 발전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 퍼지면서 특별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인 보관용으로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기꺼이 응했고 와인 마에스트로라는 이름의 특수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회원 중 한 분이 손주를 통해 소셜미디어에 우리 활동을 소개했고 그것이 의외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인들의 기술 혁신이라는 주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우리를 쿨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고 부르며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했지만 곧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인생 경험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일은 뜻밖의 보람을 주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우리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미국 노인협회에서 주최하는 실버 이노베이션 엑스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인들 앞에서 우리의 김치 냉장고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청중들의 뜨거운 반응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발표 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경험과 지식을 나누었고 시니어 테크 네트워크라는 느슨한 전국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의사가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노인들의 장 건강 개선에 발효식품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임상 관찰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로 보존한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염증 지표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소규모 연구였지만 그 결과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노인 건강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 접근이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된 셈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역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몇 의사들은 노인 환자들에게 발효식품 섭취를 권장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김치 냉장고가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활동이 주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노인 건강 증진 정책 포럼의 사례 발표자로 초청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와 의료 전문가들 앞에서
우리의 김치 냉장고 프로젝트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회원들의 격려에 힘입어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줄리아와 로버트와 함께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우리는 발표 자료를 몇 번이고 검토했습니다. 평생 정책 결정자들 앞에서 발언해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포럼장에 도착해 보니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0석가량의 회의장에는 정장 차림의 전문가들로 가득했고 우리 같은 평범한 노인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발표 순서가 되어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시작은 어색했지만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가 청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간 무역 갈등이라는 장벽을 창의적으로 극복한 과정,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설명할 때는 진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청중 중에는 수입 관세 정책을 담당하는 상무부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발표 후 우리에게 다가와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노인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말에 우리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김치 냉장고를 만들고 보급하는 것을 넘어 노인 건강을 위한 식문화 교류 활동으로 확장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국의 발효기술과 식품이 미국 노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를 더 적극적으로 알릴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무렵 뜻밖의 손님이 우리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김 교수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노인들이 한국의 김치 냉장고를 재창조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식품 영양학을 가르치는 분으로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현대적 응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의 콜럼버스식 김치 냉장고를 세심하게 살펴본 후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적용한 몇 가지 개선점, 예를 들어 노인들이 조작하기 쉽도록 버튼을 크게 만들고 디스플레이 글씨를 키운 부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 교수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노인들 간의 식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양국 노인들이 서로의 발효식품 제조법을 공유하고 건강 증진 경험을 나누는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제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는 일방향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경험과 개선점을 다시 한국으로 전하는 쌍방향 교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음 달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의 노인복지관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열정은 동일했습니다. 통역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발효식품 레시피를 교환하고 보관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노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소개했고 우리는 미국식 피클과 사워크라우트 제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한 와인 마에스트로 모델에 한국 노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고 그들의 장숙성기라는 개념도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교류는 점차 확대되어 계절마다 온라인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한국 측이, 때로는 우리 측이 주제를 정해 서로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이와 국적을 초월한 이 모임은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음 해봄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노인 건강 증진 가전제품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이 작게나마 영향을 미친 정책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로 한국산 김치 냉장고의 수입 가격이 크게 낮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콜럼버스식 김치 냉장고는 이제 원조 제품과 경쟁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기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더 많은 노인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노인도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경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지식을 나눌 때 모두가 풍요로워진다는 것. 김치 냉장고를 통해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세 장벽 넘은 김치 냉장고, 미국 노인들의 혁신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